비즈니스 측면에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2C 판매로 구글 플레이 마켓과 애플 앱스토어 마켓,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사 T스토어부터 해서 원래 마켓, LG 오스토어까지 포함해서 B2C 쪽으로 출시를 했고요. 순위는 상당히 높게 점유를 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사 측에서도 아까 B2B 고객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통신사 측면에서도 상당히 괜찮게 이 컨텐츠를 보고 계셔가지고요. B2B 판매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또한 단말 제조사, 스마트폰 제조사라든지 스마트 TV 제조사 쪽으로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앱 출시 이후에 3개월 만에 이제 BEP는 넘었고요. 문제는 B2B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B2C에서 계속해서 저변을 넓혀야 되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과제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교롭게도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지금 뭐 독도 발언 못 해가지고 한류가 좀 많이 좀 일본에서 좀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매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앱 안에 유료 부분 유료 상품을 개발을 해서 서비스의 생명을 좀 더 연장시킬 생각이고요. 한 가지 경험상 보면 유료 앱이 무료 앱보다 확실히 좋습니다. 아무리 500원짜리 앱이라 하더라도 비즈니스를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공짜로 뿌린다고 하면요, 고객들은 수시로 지우고 충성을 다 하지 않습니다. 근데 500원짜리라 하더라도 자기가 돈을 지불한 앱에 대해서는 잘 지우지 않으세요.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신다, 만약에 하신다고 하실 경우에 무료도 좋지만 일부 프리미엄 기능을 포함을 해서 저가로 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결국 그런 고객들은 잠재적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마케팅 채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B2B나 B2BC를 통해서 구매하셨던 분들이 저희가 이후에 후속 앱을 개발할 때 마케팅 채널로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B2B 같은 경우가 한 번에 5만, 10만 카피 정도가 이제 판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 들지 않고 그런 고객들하고, 특히나 해외 고객들 같은 경우는 마케팅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직접 마케팅 채널로서 가능할 수 있는 잠재적 고객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마켓 순위입니다. 이게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인데요. 교육 카테고리에서 이제 이건 이제 한국 유저 대상이고요. 카라의 기초 일본어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순위에서 6위를 했었네요. 여기 이제 좌측에 보시면 이게 이제 워드업 영어 뉴스라고 해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9등이었었네요. 그리고 이제 새인기 유료 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출시한 지 한 달 이내의 앱 중에서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서는 1등을 했고요. 제가 코코몽을 이겼습니다. 코코몽을. 이게 코코몽이 엄청나게 예, 많이 팔리는 앱인데요. 예, 그랬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이게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 전체 구글 플레이에서 유료 앱 중에서 순위입니다. 교육에서는 이렇게 상당히 순위가 높은데요. 보시면은 259등입니다. 보시면 대부분이 게임하고 가벼운 유틸리티 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교육이란 시장이 궤도기를 넘어가지고 이미 이제 성숙기에 접어든 상황인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학습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러 업체들이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전문 교육 업체분들이 시도를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사용자의 최적화된 형태, 또는 그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돈을 지불하고 교육을 하겠다,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게끔 하는 데 있어서 그 대세가 그쪽으로 기울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든 저희 같은 이제 비즈니스 하는 업체가 노력하든, 그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든, 그게 하나의 학습에 대한 고객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게 확실히 학습 효과가 있다라고 느끼든, 그 지점이 넘어서지 않는 이상은 상당 기간 동안 앱을 기반으로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업을 영위한다, 특히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영위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 좀 운 좋게 연예인의 이름을 좀 빌어서 좀 일부 좀그 수익을 좀 높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큰 비즈니스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이제 애플 앱스토어입니다. 애플 앱스토어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매출 순위입니다. 보시면 이게 보면 교육 앱이거든요. 교육 앱인데요. 2등이 별자리예요, 별자리. 이게 증강현실 이용을 해가지고요. 하늘에 이렇게 카메라 스마트폰을 대면 별자리를 보여주고 별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근데 카라가 얘한테 졌어요. 이제 여러 번 이겨보려고 했는데 1등은 못했습니다. 제가 1등은 못했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별자리를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요 로마의 휴일, 참 굴욕적인데요. 이건 교육 콘텐츠가 아니에요. 그냥 영화예요. 영화에 일본 캡션 자막 집어넣어가지고 교육 카테고리에 집어넣은 서비스예요. 보면은 되게 싸게 팝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유료 VOD 가격이 정해졌을 텐데 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를 해가지고 덤핑해가지고 저희 카라를 이기려고 했었던 상황이고요. 감히 어떻게 할리스타를 이기려고 했었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앱들이 교육 카테고리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인기도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본인들 특성은 조금 독특해요. 여기 보시면은 별자리 또 있네요. 미투 전략으로 해서 별자리 또 있네요. 예, 그래서 별자리가 이건 이제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별자리 앱은 상당히 교육 쪽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별자리도 교육이죠. 예. 이건 이제 유저의 성별과 연령대를 좀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자료는 사실상 애플 앱 스토어에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구글 플레이에서도 제공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위에 보시면 카라의 기초 일본어 여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국내 같은 경우는 이통사 마켓인 T스토어에서는 이런 상세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일본 유저에 대한 상세 데이터는 저희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국내 유저에 대해서만 우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카라 기초 일본어 여행 같은 경우 보시면 성별로 보면 남성이 56%, 여성이 44%고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이 워드업 영어 뉴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 팔린 앱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절대 다수가 남성이에요. 이건 아마도 그 에저테인먼트 컨텐츠이기 때문에 조금 여성분들까지 포함해서 카라 연예인에 대한 관심도가 아무래도 이제 남자보다는 아무리 여자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접근성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높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이 이제 연령대도 보면은 분석이 좀 됩니다. 연령대 보시면 카라 같은 경우는 20대가 40%, 30대가 28%, 40대가 30%, 40대도 꽤 많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영어 뉴스 보시면 20대가 절대 다수고요. 50%가 넘죠. 30대, 40%, 40대는 8%입니다. 그러니까 40대 아저씨들이 카라라고 해서 구매하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측면에서 교육 이외의 유저까지 포함을 해서 확장을 하겠다는 전략은 어느 정도 좀 맞아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사점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에듀테인먼트라는 측면이 타겟 연령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다. 또 성별 다양성에서 괜찮다. 또한 이슈 메이킹, B2B 판매든 아니면 언론 보도를 타기에도 상당히 원활하다. 뭐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중에서 마법 첨자만한 그 베스트셀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B2B 시장에 있어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이거는 이제 운영하면서 겪은 경험인데요. 일반적으로 앱 비즈니스를 할 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받으시는 기사가 누적 인스톨 건수 뭐 200만이네, 300만이네, 1000만이네 이런 이제 인스톨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건 상당히 허수 데이터입니다. 인스톨 같은 경우는 마케팅 측면에서 그 언론 보도 홍보를 내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홍보를 하고자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미는데요. 인스톨이라고 하면 온라인 비즈니스로 본다고 하면 즐겨찾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적어도 즐겨찾기보다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한다 하면 사이트를 한번 방문한 사람,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여러분도 많이 계시지만 앱 가는 거에 거부감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유료 앱이 아닌 이상은. 때문에 인스톨이라는 것 자체는 재방문을 담보하는 게 아니에요. 때문에 재방문을 담보한다는 것 자체는 저희 이제 마켓에서 보면은 활성 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즉 앱을 설치한 다음에 지우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그 수치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설치 대비 활성 설치 비율이 활성 설치율이라고 하는데요. 활성 설치율이 높은 앱 같은 경우는 그 앱이 상당히 충성도 높은 고객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료 앱 같은 경우는 활성 설치율이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도 불구하고 50% 넘는 앱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지웠다 깔았다 합니다. 마켓에 가면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저희 카라앱 같은 경우는 화상 설치율이 한 90% 가까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가 방문 횟수, 앱을 구동한 횟수거든요. 구동한 횟수. 이거 같은 경우는 어, 그 활성 설치라고 하면 일종의 회원 가입하고도 준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계속해서 내가 이 서비스에 충성을 다해서 쓰겠다라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방문 횟수 같은 게 있습니다. 앱을 구동을 할 때마다 이게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구글 마켓이든 이통사 마켓이든, 근데 유료 앱이고 잘 만든 앱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방문 그 횟수가 적습니다. 앱 구동 횟수도 적고요. 또한 체류 시간도 상당히 짧습니다. 앱을 한번 구동한 다음에 학습이라고 하면 적어도 뭐 온라인 학습 기반으로 보면은 적어도 사이트까지 들어가는 것과 진입 장벽이지, 한번 들어가면 적어도 뭐 10분이든 20분이든 최소한 VOD 기반이라고 하면 그 동영상의 반 이상은 시청을 하고 학습을 할 텐데, 앱 기반 서비스에 있어서의 교육 서비스는 그 체류 시간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적에는 교육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큰 경쟁자는 카카오톡인 것 같아요. 집중할 만하면 이제 메신저가 날라오고, 집중할 만하면 누가 또 하고,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환경이 스마트폰에서는 워낙에 저해 요소가 많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학습이 성공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비즈니스에서의 학습 서비스가 빠르게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요소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교육 형태 측면에서 보면은 온라인 VOD 강의 대비 스마트폰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게 다양한 인터랙티브와 뭐 다양한 그 실시간성 뭐 이런 것들 담보한다 하더라도 VOD 강좌만큼 확실한 교육 수단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형태가 VOD일 뿐이지, 똑같을 뿐이지, 뭐 그 PC에서 보나 스마트폰에서 보나 화질 차이일 뿐이지 뭐 학습 형태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육업체분들이 아직도 역시나 온라인 VOD 강좌를 앱의 캡슐에 쌓아서 스마트폰에서 보여주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비용 투자 적고 비교적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을 하고 있지만 뾰족한 그 이외의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